반갑습니다. 커마 리그 필기 2과목 기출문제 풀이 강의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 강의에서는 기출문제를 같이 풀어보면서 중요한 개념들을 정리해보고 시험에 자주 나오는 포인트를 짚어볼 예정입니다.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편안한 마음으로 따라와 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2과목 기출문제 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21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피벗 테이블과 피벗 차트에 대해 잘못 설명된 것은 무엇인가? 피벗 테이블 관련 문제는 자주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먼저 피벗 테이블이 뭔지 간단하게 개념부터 짚고 넘어갈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학생 성적표를 엑셀에다가 입력을 하는데 500명 정도의 학생이 있어요. 이름, 반, 수학 점수 등등의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반별로 평균 점수를 알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손으로 하나하나 계산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겠죠. 이때 피벗 테이블을 사용하면 몇 번의 클릭만으로도 원하는 결과를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벗 테이블은 대량의 데이터를 엑셀의 표 데이터에서 필요한 부분만 골라서 정리하는 자동 정리 기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피벗 차트는 이 피벗 테이블을 한눈에 보기 좋게 그래프로 만든 것이에요. 피벗 테이블이 표 형태로 데이터를 정리해 준다면 피벗 차트는 그 데이터를 그래프로 표현해 주는 도구인 것입니다. 자, 이제 보기를 살펴볼게요. 자, 1번. 하위 데이터 집합에도 필터와 정렬을 적용하여 원하는 정보만 강조할 수 있지만 조건부 서식은 적용되지 않는다. 하위 데이터 집합에 필터와 정렬을 적용하여 원하는 정보를 강조할 수 있다는 설명은 맞아요. 하지만 그 뒤에 조건부 서식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조건부 서식도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건부 서식을 사용했을 때 시각적으로 데이터를 더 쉽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잘못된 설명이므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 피벗 테이블과 연결된 피벗 차트가 있을 경우 피벗 테이블에서 피벗 테이블 분석에 모두 지우기 명령을 사용하면 피벗 테이블과 피벗 차트의 필드, 서식 필터가 제거된다. 설명이 너무 길어요. 끊어서 생각해 볼게요. 피벗 테이블과 피벗 차트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즉 피벗 테이블을 변경하면 피벗 차트도 따라서 변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학생 성적 데이터를 피벗 테이블로 정리를 하고 그걸 바탕으로 피벗 차트를 만들었어요. 그럼 이제부터는 피벗 테이블을 완전히 지우면 피벗 차트도 같이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모두 지우기 버튼을 누르면 피벗 테이블의 모든 필드들이 사라지고 서식도 초기화되고 필터도 사라집니다. 그리고 연결된 피벗 차트도 영향을 받아서 데이터가 사라집니다. 3번 피벗 테이블 옵션 대화 상자에서 오류 값을 빈 셀로 표시하거나 빈 셀에 원하는 값을 지정할 수 있다. 피벗 테이블을 만들다 보면 어떤 셀에는 값이 없거나 오류가 나타날 수 있어요. 이럴 때 엑셀에서는 그냥 비워두거나 원하는 값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학급별로 평균 점수를 피벗 테이블로 정리를 했는데 어떤 반은 점수가 입력되지 않아서 빈칸으로 나타났어요. 그때 이 빈 셀을 그냥 두지 않고 0으로 표시하거나 데이터 없음 이런 문구를 넣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4번 새 워크시트에 피벗 테이블을 생성하면 보고서 필터의 위치는 A1셀, 행 레이블은 A3셀에서 시작한다. 이거는 제가 실습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름, 과목, 점수가 나와 있는 이 표를 가지고 피벗 테이블을 만들 거예요. 먼저 범위를 설정해 줍니다. 그런 다음에 삽입에 피벗 테이블, 테이블 범위에서를 선택해 주시고 보기에서 새 워크시트에 생성한다고 했으니까 새 워크시트를 선택해 주고 확인을 누릅니다. 그러면 이런 게 생성이 되죠. 자, 필터에 과목을 넣어 볼게요. 그러면 A1셀에 필터가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 레이블에 이름을 넣어 볼게요. A3셀에서 행 레이블이 시작하게 되죠.
따라서 이 보기는 옳은 설명이고 잘못 설명된 것은 1번이 되겠죠.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22번 문제. 다음 중 점수를 이용하여 이 4에서 이 9 영역의 각 등급별 학생 수만큼 별을 출력하고자 할 때 이 4셀에 입력해야 할 수식으로 옳은 것은, 이 문제에서는 주어진 데이터에서 A, B, C라는 각 등급이 몇 명 있는지 세고 그 수만큼 별을 출력해야 합니다. 보기를 보시면 left 함수와 countIf 함수를 사용하고 있어요. 함수 안에 또 다른 함수가 있는 것을 중첩 함수라고 하는데, 이때는 가장 안쪽에 있는 함수부터 계산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sum 함수는 안에 값 1과 값 2가 들어가는데 값 1과 값 2의 또 다른 함수가 들어갈 경우에는 가장 바깥쪽에 sum 함수를 계산하기 위해서 안쪽에 있는 값 1과 값 2에 들어간 함수를 먼저 계산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쪽에 있는 함수가 바깥쪽 함수의 입력값이 되는 것이죠. 먼저 countIf 함수를 볼게요. count는 세다 라는 뜻이죠. 따라서 countIf는 범위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셀의 개수를 계산합니다. left 함수는 텍스트를 지정된 횟수만큼 반복적으로 출력합니다. 이 개념을 생각하면서 보기를 하나씩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1번 수식. left의 텍스트 자리에 별표가 왔고 반복 횟수 자리에 countIf가 와서 countIf로 몇 번을 반복할지를 정하는 거예요. 중첩 함수는 안쪽부터 계산을 한다고 했었죠. countIf 먼저 볼게요. 범위 B4에서 B9셀, 그러니까 여기서 D4셀인 A 등급을 받은 학생 수를 계산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범위가 절대 참조로 되었다는 것인데요. 만약에 상대 참조로 한다면 이 4의 수식을 입력한 뒤에 채우기 핸들을 사용해서 내리게 되면 범위도 같이 계속 한 칸씩 내려가기 때문에 결과값이 다르게 나오겠죠. 따라서 고정된 범위는 무조건 절대 참조로 해야 합니다. A 등급을 받은 학생은 이 범위에서 1명, 2명, 2명이죠. 따라서 계산 결과는 2입니다. 2명이라는 결과를 left 함수에 적용시키면 left 별 콤마 2로 쓰고 별을 2번 출력합니다. 옳은 수식은 1번이고 나머지 2, 3, 4번이 왜 잘못되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함수는 left 함수의 순서도 잘못되었고 범위도 A4에서 A9로 잘못되었죠. 범위를 이렇게 지정을 해버리면 이름 범위를 참조를 하기 때문에 countIf가 텍스트를 셀 수 없어요. 숫자가 아닌 데이터에서 countIf를 실행하려고 하면 오류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범위를 절대 참조로 고정해야 되는데 상대 참조로 지정한 것도 잘못되었습니다. 3번. 함수 안에 순서들은 맞지만 이건 역시 범위가 이름 범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틀렸고 절대 참조가 안 되었어요. 4번. 이 수식은 다 맞아 보이는데 countIf의 범위가 상대 참조로 되어서 틀린 수식입니다. 이 경우에 채우기 핸들을 사용해서 아래로 수식을 채울 때 범위가 한 칸씩 내려가면서 바뀌기 때문에 이 4셀은 맞는 수식일지라도 이 5셀, 이 6셀은 틀리게 됩니다. 23번 문제. 다음 중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의 시트 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란 무엇인지 간단하게 개념을 짚어볼게요.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는 엑셀 문서를 깔끔하게 인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입니다. 엑셀에서 표를 만들었는데 인쇄를 했더니 잘려서 나오거나 너무 작게 나온다면 보기가 힘들겠죠. 이럴 때 페이지 설정을 이용하면 인쇄할 때 보기 좋게 조정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엑셀에서 인쇄할 때 문서 크기나 방향, 여백, 배율 등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며 깔끔하게 출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설정창을 말합니다. 보기를 살펴볼게요. 1번, 워크시트의 셀 구분선을 그대로 인쇄하려면 눈금선 옵션을 체크하면 된다. 엑셀을 들어가 보면 셀을 구분하는 얇은 회색 선이 기본적으로 보입니다. 이게 바로 눈금선인데 눈금선은 기본적으로 인쇄되지는 않아요. 만약 눈금선을 그대로 인쇄하고 싶다면 눈금선 옵션을 체크하면 됩니다. 눈금선 옵션을 체크하면 엑셀에서 보이는 줄이 인쇄에도 그대로 나오고 체크를 안 하면 엑셀에서는 보이지만 인쇄하면 사라진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2번, 메모는 셀에 설정된 메모를 인쇄할지 여부를 설정하는 것으로 없음 또는 시트에 표시된 대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이 보기에서는 엑셀에서 메모를 인쇄할 때 설정할 수 있는 옵션으로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엑셀에는 실제로 세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1번, 없음. 메모를 인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번, 시트 끝에 출력. 모든 메모를 시트에 이렇게 시트가 있으면 시트의 마지막 부분에 한꺼번에 출력하는 기능입니다. 3번, 시트에 표시된 대로 현재 보이는 대로 메모를 출력하는 기능입니다. 따라서 설명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틀린 내용이 됩니다. 3번, 간단하게 인쇄를 선택하면 설정된 글꼴색이 모두 검정으로 변경되고 도형은 테두리색만 인쇄하여 인쇄 속도가 향상된다. 간단하게 인쇄는 문서를 빠르게 인쇄하기 위해서 말 그대로 간단하게 인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 요소를 단순화하는 기능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 보기의 설명에는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요. 글꼴이 검정으로 되고 도형이 테두리만 인쇄되고 이런 게 아니라 불필요한 그래픽 요소를 줄여서 인쇄 속도를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얘도 틀렸고 4번을 보시면 인쇄 영역의 범위를 지정하면 특정 부분만 인쇄할 수 있으며 지정한 범위에 숨겨진 행이나 열도 함께 인쇄된다. 엑셀에서 인쇄 영역을 설정하면 특정 부분만 선택해서 인쇄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뒤에 설명을 보면 지정한 범위에 숨겨진 행이나 열도 함께 인쇄된다고 했는데 숨겨진 행과 열은 인쇄되지 않습니다. 즉, 화면에서 안 보이는 데이터는 인쇄할 수 없는 거예요. 책상 서랍에 숨겨놓은 종이를 인쇄하고 싶으면 먼저 그 종이를 꺼내야겠죠. 따라서 숨긴 데이터를 인쇄하고 싶으면 먼저 숨김을 해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 이어서 다음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중 데이터 입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인가? 이 문제는 실습을 병행하면서 이해를 돕겠습니다. 자, 1번. 데이터를 입력 중일 때 ESC 키를 누르면 입력을 취소할 수 있다. 제가 여기서 데이터를 입력하다가 ESC를 누르면 입력이 취소되죠. 만약에 제가 미리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 입력 여기서 엑셀이라고 바꿔서 입력해 보겠습니다. 엔터를 치기 전에 ESC를 누르면 기존 값인 데이터 입력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2번, 여러 셀에 동일한 데이터를 입력하려면 해당 셀을 범위로 지정하여 데이터를 입력한 후 컨트롤 엔터를 누른다. 이 범위를 지정해서 제가 엑셀이라고 입력한 다음에 컨트롤 엔터를 누르면 제가 선택한 범위에 동일한 데이터가 한 번에 입력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번, Alt 엔터를 누르면 셀 안에서 줄을 바꾸어 입력할 수 있다. 컴퓨터 활용 능력을 한 셀 안에서 줄을 바꿔서 입력하고 싶으면 컴퓨터 치고 Alt 엔터를 누르면 줄이 바뀌죠. 그리고 활용 능력 이렇게 입력을 하고 엔터를 누르면 같은 셀 내에서 줄바꿈이 가능합니다. 4번, 텍스트, 숫자 텍스트 조합, 날짜, 시간 데이터는 셀에 입력하는 처음 몇 자가 해당 열의 기존 내용과 일치하면 자동으로 입력된다.
엑셀에서 같은 열에 입력된 텍스트 데이터가 있으면 기본적으로 자동 완성 기능이 동작합니다. 하지만 날짜와 시간 데이터는 자동 완성이 적용되지 않아요. 여기 보시면 기사친구라는 텍스트는 기라고 한 글자만 입력해도 자동 완성이 되죠. 숫자와 텍스트가 조합된 기사칠구도 자동 완성이 됩니다. 근데 날짜는 초반에 몇 글자를 입력을 해도 자동 완성이 되지 않고 시간 역시 자동 완성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4번 보기가 잘못된 설명입니다. 25번. 다음 중 수식의 결과값이 옳지 않은 것은 left는 왼쪽이라는 뜻이죠. 따라서 문자열의 왼쪽에서부터 지정한 개수만큼 추출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셀을 입력해도 되고 직접 문자를 입력해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왼쪽에서 가져올 문자 수를 입력합니다. 테크놀로지에서 왼쪽 4글자를 추출하면 테크가 맞습니다. 모드 함수는 나머지를 계산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앞에는 나눠질 숫자, 뒤에는 나누는 수 이런 형식을 가지고 있고 이에 따라서 15를 4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몫은 3이 되겠고 나머지도 3이 되니까 옳은 결과입니다. 라운드 함수는 숫자를 반올림해서 원하는 소수점 자리까지 나타내는 함수입니다. 형식은 반올림을 할 숫자 그리고 소수점 자릿수 이런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올림은 기준이 되는 자리에서 5 이상이면 올리고 5 미만이면 버림하여 처리됩니다. 보기에서는 숫자 3.14159를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반올림하라고 되어 있죠. 3.14159의 소수점 뒤에부터 하나, 둘, 셋째 자리까지 하면은 1 뒤에 5가 있죠. 그래서 올리면 1이 2로 바뀌면서 최종적으로 3.142가 되므로 옳은 결과입니다. 오화 함수는 또는 이라는 뜻으로 조건이 한 개라도 참이면 true를 반환하고 모두 거짓이어야 false를 반환합니다. 그리고 or 조건 1, 조건 2 이런 형식을 사용합니다. 10이 5보다 작다는 설명은 틀린 설명이고 8은 8과 같다는 맞으니까 참입니다. 조건이 하나 맞으니까 결과는 true가 나와야 되는데 보기에서는 false라고 했으니까 오답이 되겠습니다. 26번 문제. 아래 그림과 같이 꺾은 선형 차트에서 직선을 부드러운 선으로 나타내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꺾은 선형 차트는 데이터를 선으로 연결해서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차트입니다. 기본적으로 선은 직선으로 표시되지만 부드러운 선으로도 변경을 할 수 있어요. 1번. 데이터 계열 서식 대화 상자의 채우기 및 선에서 완만한 선을 설정한다. 이런 문제는 실습을 병행해서 보여드렸을 때 더 이해가 쉬울 거예요. 먼저 직선으로 되어 있는 이 차트를 더블 클릭하면 데이터 계열 서식으로 들어가집니다. 그 다음에 채우기 및 선 메뉴를 보시면 밑에 완만한 선 옵션이 있어요. 이 옵션을 선택하면 꺾은 선형 차트가 부드러운 곡선으로 표시됩니다. 따라서 이 설명은 맞습니다. 2번. 계열 옵션에서 부드러운 선을 설정한다. 계열 옵션은 차트의 데이터 표시 방식을 설정하는 곳이라서 선을 부드럽게 만드는 기능은 없어요. 3번. 계열 옵션에서 곡선을 설정한다. 마찬가지로 계열 옵션에는 곡선이라는 설정이 없습니다. 4번. 효과에서 완만한 선을 설정한다. 완만한 선은 효과가 아니라 채우기 및 선에서 설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입니다. 27번 문제입니다. 목표값 찾기 기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
목표값 찾기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원하는 결과값,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하는 값을 얻기 위해서 입력값이 얼마가 되어야 하는지를 자동으로 계산하는 도구예요.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목표값 찾기 기능을 실습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사과 판매 현황에서 합계가 30이 되려면 금요일에는 몇 개를 팔아야 할까? 라고 했을 때 B7셀을 클릭한 후 데이터에서 가상 분석, 목표값 찾기를 클릭합니다. 수식셀은 B7셀이에요. 왜냐하면 B7셀은 B2에서 B6의 합계를 구하는 썸이라는 수식이 있기 때문에 수식셀입니다. 수식셀에는 이름처럼 꼭 수식이 들어가야 돼요. 찾는 값에는 우리가 찾고 싶은 30이라는 숫자를 넣고 값을 바꿀 셀은 금요일 판매량인 B6셀이죠. 확인을 누르면 판매 합계가 3이 되기 위해서 금요일에 7개를 팔아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보기를 살펴보겠습니다. 1번 목표값은 사용자가 원하는 데이터에 셀 주소를 입력할 수 없다. 목표값에는 우리가 원하는 결과값을 입력해야 되기 때문에 셀 주소가 아니라 숫자만 입력할 수 있어요. 만약에 목표값을 입력하는 칸에 B1을 입력하게 되면 오류가 발생합니다. 2번 목표값 찾기는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해 데이터가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보는 기능이다. 목표값 찾기 기능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죠. 다음 3번. 목표값은 사용자가 원하는 데이터를 입력해야 한다. 이 설명 역시 정확한 설명입니다. 마지막 4번. 목표값 찾기는 변하는 데이터를 여러 개 지정할 수 있다. 목표값 찾기는 한 개의 입력값만 조정해서 원하는 결과를 찾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여러 개의 값을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4번이 틀린 설명이 되겠죠? 다음 문제 이어서 풀어보겠습니다. 28번. 다음 중 국어 점수가 80 이상이면서 수학 점수가 90점 이상인 학생의 데이터를 조회하기 위한 고급 필터의 조건으로 옳은 것은? 고급 필터는 더 정교한 조건을 사용해서 더 세밀하게 데이터를 필터링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그럼 고급 필터는 어떤 상황에서 사용하는 걸까요? 일반 필터는 너무 단순해서 원하는 데이터를 걸러내기 어려울 때, 그리고 여러 개의 조건을 조합해서 데이터를 필터링하고 싶을 때, 필터링한 결과를 다른 곳에 복사해서 사용하고 싶을 때, 이런 경우에 고급 필터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급 필터는 AND와 OR이라는 논리식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AND는 조건을 둘 다 만족해야 하고 OR는 조건을 하나만 만족해도 됩니다. 그리고 AND는 같은 행에 써야 하고 OR는 다른 행에 입력을 해야 합니다. 문제에서 국어 점수가 80점 이상이면서 수학 점수가 90점 이상인 학생의 데이터를 조회하기 위한 고급 필터의 조건을 묻고 있죠. 따라서 국어 점수가 80점 이상도 만족해야 하고 수학 점수가 90점 이상도 만족해야 합니다. 둘 다 만족해야 하니까 AND 조건을 사용해야 합니다. 고급 필터에서는 하나의 행에 여러 조건을 작성해서 AND 조건을 구현합니다. 1번을 보시면 국어와 수학의 조건이 같은 행에 작성되었죠. 참고로 여기가 열이고 여기가 행이에요. 그래서 같은 행에 작성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국어 점수가 80점 이상이면서 수학 점수가 90점 이상인 학생의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는 AND 조건이 충족됩니다. 2번을 보시면 국어와 수학 조건이 다른 행에 작성되었죠. 이것은 OR 조건으로 처리되므로 부적합합니다. 3번을 보시면 국어와 수학 조건이 각각 다른 행에 있으면서 또 다른 열에 있죠. 이것도 부적합함으로 정답이 아닙니다. 4번 국어와 수학의 조건이 나란히 있어요. 하지만 80 이상
90 이상이라는 조건이 각각 다른 행에 작성되어서 오화 조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9번. 다음 중 아래 시트에서 A1셀을 선택하고 채우기 핸들을 A4셀까지 드래그한 후 A4셀에 입력되는 값은 무엇인가? 자, A1셀에 상품 A-001이라는 값이 입력되어 있습니다. 자동 채우기는 셀에 입력된 데이터를 특정한 규칙에 따라서 자동으로 채워주는 편리한 기능입니다. 입력된 값에 숫자나 문자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럴 경우에 문자는 복사되고 숫자는 일씩 증가하는 방식으로 채워집니다. 상품 A-001의 경우 A-는 문자니까 복사가 되고 뒤에 001이 일씩 증가하겠죠. 그럼 A1은 상품 A-001, A2셀은 상품 A-002, 003, 004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A4셀의 값은 4번이 되겠습니다. 30번 문제. 다음 중 워크시트에서 셀에 데이터를 입력하는 도중 Alt 엔터를 눌렀을 때 발생하는 현상으로 옳은 것은? 아까 푼 문제와 유사하네요. 셀에다가 데이터를 입력하면서 Alt 엔터를 누르면 현재 셀 안에서 줄바꿈이 가능하다고 했었죠. 이 문제 또한 실습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1번. 현재 입력 중인 데이터가 삭제된다. 이렇게 데이터를 입력하는 도중 Alt 엔터를 눌렀을 때 줄바꿈이 되기 때문에 현재 입력 중인 데이터가 삭제된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입력 중인 데이터가 삭제되려면 ESC를 눌렀을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2번. 다음 셀로 이동한다. 다음 셀로 이동하려면 엔터키를 눌러야 합니다. 3번. 현재 입력 중인 셀에서 줄바꿈이 된다. 셀에 안녕하세요를 입력한 뒤에 Alt 엔터를 누르고 반갑습니다를 입력하면 셀 안에서 두 줄로 나뉘어 보이죠? 따라서 정답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4번. 데이터 입력이 종료된다. 데이터 입력을 종료하려면 엔터를 누르거나 아까 1번처럼 입력 중이던 거를 완전히 없애려면 ESC 키를 사용해야 합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31번. 다음 중 하이퍼링크에 대해 잘못 설명된 것은 무엇인가? 1번. 다른 통합 문서에 있는 특정 시트의 특정 셀로 하이퍼링크를 지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엑셀 문서에 있는 시트 2에 있는 A1셀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2번. 단추에는 하이퍼링크를 지정할 수 있지만 도형에는 하이퍼링크를 지정할 수 없다. 하이퍼링크는 단추뿐만 아니라 도형에도 하이퍼링크를 지정할 수 있어요. 도형을 삽입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하이퍼링크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옳은 설명이에요. 3번. 현재 사용 중인 통합 문서의 다른 시트로 하이퍼링크를 지정할 수 있다. 이것도 옳은 설명입니다. 4번. 특정 웹사이트로 하이퍼링크를 지정할 수 있다. 이 설명도 맞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32번. 다음 중 함수값에 대한 결과가 옳지 않은 것은? 1번. 트렁크 함수는 숫자의 소수점 이하를 그냥 버리고 정수만 남기는 함수예요. 보기에 주어진 트렁크 -5.6에서 -5.6이라는 숫자는 정수 부분인 -5와 소수 부분인 0.6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트렁크 함수는 이 소수 부분을 싹 버리고 정수 부분만 -5만 남기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최종 결과는 -5가 되므로 보기의 결과와 일치합니다. 트렁크는 숫자를 자르는 가위라고 생각하시고 마치 5.6이라는 숫자를 가위로 싹둑 자르면 -5만 남는 것처럼 소수점 이하를 무조건 버리고 정수만 남기는 함수라고 기억해 주세요.
2번, 모드 함수는 어떤 숫자를 나눴을 때 남는 나머지를 구하는 함수예요. 쉽게 말하면 몫은 신경 쓰지 않고 나누고 남은 숫자만 알려주는 거예요. 5를 3으로 나누면 몫은 1이 되고 나머지는 2가 됩니다. 하지만 보기의 결과는 1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2번은 틀린 결과입니다. 3번, int 함수는 숫자를 내림해서 가장 가까운 정수를 구하는 함수입니다. 즉, 소수 부분을 버리고 더 작은 정수로 내려가는 거예요. int -7.2를 계산해보면 -7.2라는 숫자에서 내림을 한다는 것은 더 작은 정수로 내려간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내림할 때는 그냥 소수점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 작은 정수로 내려간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타면 -7.2층에 있는데 내림 버튼을 누르면 무조건 아래층인 -8로 내려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7이 아니라 더 작은 숫자인 -8이 됩니다. 보기의 결과와 일치하기 때문에 옳은 설명입니다. 라운드 함수는 숫자를 반올림하는 함수입니다. 즉 소수점을 기준으로 5 이상이면 올리고 5 미만이면 버리는 거예요. 이제 라운드 -3.6, 0을 계산해보면 -3.6에서 0을 지정했다는 것은 소수점 첫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하겠다는 뜻입니다. 소수점 첫 번째 자리의 숫자는 6이죠. 6은 5보다 크니까 반올림을 해서 -4가 됩니다. 따라서 보기의 결과와 일치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33번. 다음 중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에서 수행할 수 없는 작업은 무엇인가?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는 말 그대로 페이지를 설정하는 곳이에요. 인쇄할 때 문서를 깔끔하게 조정하는 설정창인데 여기에는 페이지, 머리글, 바닥글, 여백, 시트라는 4가지 탭이 있습니다. 자, 1번. 머리글, 바닥글 탭에서 머릿말과 꼬릿말이 짝수와 홀수 페이지에 다르게 표시되도록 설정할 수 있다. 머리글과 바닥글은 페이지에서 맨 위와 맨 아래에 있는 거예요. 이 탭에서는 짝수와 홀수 페이지의 머리글을 다르게 설정할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2번. 시트 탭에서 간단하게 인쇄 옵션을 사용해 워크시트에 삽입된 차트나 일러스트레이션 개체 등이 인쇄되지 않도록 설정할 수 있다. 이 설명도 맞아요. 말 그대로 간단하게 인쇄니까 간단하게 인쇄를 하는 거고 차트 같은 것은 시트에 입력을 하는 거니까 이것은 시트 탭과 관련이 있습니다. 3번. 페이지 탭에서 자동 맞춤 옵션을 이용하여 한 장에 모아서 인쇄할 수 있다. 자동 맞춤 옵션을 사용하면 문서를 한 페이지 크기에 맞게 조정해서 인쇄할 수 있습니다. 4번. 여백 탭에서 페이지 나누기 옵션을 통해 새 페이지가 시작되는 위치를 설정할 수 있다. 여백 탭은 종이의 여백만 조정하는 곳이에요. 하지만 페이지 나누기는 어디서 페이지가 바뀌는지를 정하는 기능이고 페이지 레이아웃 탭에서 설정합니다. 따라서 4번이 틀린 설명이고 정답이 되겠습니다. 34번. 다음 중 아래 워크시트에서 이 엑셀의 함수식이 이렇게 될 때 결과값으로 옳은 것은 간단히 말하면 순위를 구한 다음에 랭크 EQ 자리에 순위가 들어오고 그 순위에 맞는 값을 뒤에 이 알파벳들 중에서 선택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게임하실 때 랭크 순위가 1위다, 2위다 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랭크 EQ 함수는 숫자의 순위를 정해주는 함수입니다. 형식은 값, 데이터, 범위, 순서로 입력하고 값이 범위 안에서 몇 위인지 알려줍니다. 순서는 0 또는 생략 시 내림차순, 1은 오름차순이 됩니다. 이제 문제 속 랭크 EQ 함수를 계산해 봅시다. D2의 값은 163이죠.
그래서 D열에 있는 값들을 크기 순으로 정렬을 해보면 195가 1위, 187이 2위, 165가 3위, 163이 4위, 140이 5위가 됩니다. 그래서 163은 4위입니다. 그럼 결과는 랭크 EQ, DE, 그리고 이 범위에서 4가 되겠죠? 이제 추주함수를 계산해 봅시다. 형식은 인덱스 값 1, 2, 3, 4, 5 이런 식으로 되고 인덱스는 반환할 값의 위치를 지정하는 숫자입니다. 여기서 위치를 지정해주는 숫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기가 2라고 한다면 첫 번째, 두 번째 그러니까 결과는 B가 되겠죠? 문제 속에서 이 수식을 보면 A, B, C, D, E 중에서 네 번째 값을 골라야 합니다. 네 번째 값은 D가 되므로 보기에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5번 문제. 다음 수식의 결과값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여러 개의 함수가 있는 거를 중첩함수라고 하는데요. 중첩함수는 안쪽에 있는 함수부터 계산합니다. 그래서 ABS 함수를 먼저 계산해 줄 거예요. ABS 함수는 숫자의 절대값, 양수를 반환하는 함수예요. 절대값이라는 건 숫자의 부호,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것들을 없애고 그냥 크기만 남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123.456의 절대값은 마이너스를 떼고 123.456이 됩니다. ABS 자리에 얘를 넣으면 이런 형식이 됩니다. 라운드 다운은 소수점 아래를 내림해서 특정 소수점 자리까지만 남기는 함수예요. 앞에는 버림할 숫자를 입력하고 뒤에는 소수점 이하의 자릿수를 입력합니다.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만 남기고 나머지는 버려야 돼요. 그러면 얘까지만 남기고 나머지는 버립니다. 123.4가 되겠죠? 앞부분 계산값은 123.4가 되고 이제 여기다가 뒷부분 파워를 계산합니다. 파워 함수는 숫자를 거듭 제곱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앞에는 숫자, 뒤에는 제곱값을 입력합니다. 3,2라고 되어 있으니까 3 곱하기 3은 9 이렇게 해서 파워는 9가 됩니다. 이제 수식 전체를 계산하면 123.4 더하기 9는 132.4가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입니다. 36번. 다음 중 워크시트의 틀 고정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무엇인가? 틀 고정 기능은 스크롤을 내려도 특정 행이나 열을 고정해서 계속 보이게 해주는 기능이에요. 예를 들어서 표를 만들었는데 내용이 너무 많아서 제목행이 자꾸 안 보여서 불편합니다. 그럴 때 틀 고정을 사용하면 제목행을 고정해서 밑으로 스크롤을 하더라도 제목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한 기능입니다. 실제 업무를 할 때에도 틀 고정 기능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필기 강의니까 응용법 같은 거는 실기 강의에서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1번. 워크시트에서 화면을 스크롤할 때 행 또는 열 레이블이 계속 표시되도록 설정하는 기능이다. 틀 고정의 주 기능이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2번. 틀 고정 기능에는 현재 선택 영역을 기준으로 하는 틀 고정 외에도 첫 행 고정, 첫 열 고정 등의 옵션이 있다. 첫 행 고정을 하면 첫 행이니까 1행 전체가 고정되고 첫 열 고정을 하면 A열이 고정돼요. 사용자가 원하는 셀을 선택하고 틀 고정을 하면 그 셀을 기준으로 위쪽 행과 왼쪽 열이 고정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옳은 설명입니다. 3번 행과 열을 모두 잠그려면 창을 고정할 위치에 오른쪽 아래 셀을 클릭한 후 틀 고정을 실행한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어떤 셀을 선택하고 틀 고정을 하면 그 셀보다 위쪽 행과 왼쪽 열이 고정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B2셀을 선택하고 틀 고정을 하면 1행 전체와
A열 전체가 같이 고정돼요. 즉, 틀을 고정할 때 기준이 되는 셀을 잘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4번. 화면에 표시되는 틀 고정 형태는 인쇄 시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출력된다. 틀 고정이 인쇄에도 적용된다고 했는데 이것은 틀린 말입니다. 틀 고정은 화면에서만 적용되는 기능이지 인쇄할 때는 반영되지 않아요. 즉, 엑셀에서 스크롤할 때만 특정 행이나 열을 계속 보이게 하는 거고 출력할 때는 고정된 부분이 따로 표시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인쇄할 때도 특정 행을 계속 보이게 하고 싶다면 페이지 레이아웃에서 인쇄 제목 옵션을 따로 설정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4번이 틀렸으므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37번. 다음 중 매크로의 바로가기 키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인가? 매크로는 반복되는 작업을 자동으로 실행하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서 매일 같은 보고서를 정리하는데 클릭 몇 번으로 자동으로 끝낼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매크로입니다. 그런데 매번 매크로 실행 버튼을 누르기 귀찮다면 바로가기 키를 설정해서 단축키로 실행할 수 있어요. 즉, 매크로는 자동화 기능이고 바로가기 키는 그걸 빠르게 실행하는 도구입니다. 이제 보기를 살펴보면서 틀린 것을 찾아봅시다. 1번. 바로가기 키를 지정하지 않아도 매크로를 기록할 수 있다. 이거는 옳은 설명이죠. 2번. 기본적으로 조합키 컨트롤과 함께 사용할 영문자를 지정한다. 이것도 옳은 설명이에요. 3번. 바로가기 키로 영문자와 숫자를 함께 지정할 때는 조합키로 Alt를 함께 사용해야 한다. 매크로의 바로가기 키는 영문자만 지정이 가능하고 숫자는 지정할 수 없어요. 그리고 조합키도 Alt가 아니라 컨트롤이고 Alt는 매크로 바로가기 키로 사용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죠. 다음 보기를 볼게요. 바로가기 키를 지정할 때 영문자를 대문자로 입력하면 조합키는 컨트롤 시프트로 변경된다. 예를 들어서 대문자 A를 선택하면 바로가기 키는 컨트롤 시프트 A가 됩니다. 그래서 옳은 설명입니다. 38번. 다음과 같은 데이터를 사용하여 C2셀에 A1 나누기 B1을 입력했을 때 발생하는 오류는 무엇인가? 먼저 A1에는 10, B1에는 0이 입력되어 있어요. 그러면 A1 나누기 B1은 10을 0으로 나누는 계산이 됩니다. 근데 수학적으로 숫자를 0으로 나누는 건 불가능하죠. 그래서 엑셀도 마찬가지로 0으로 나누려고 하면 오류가 발생합니다. 이때 나타나는 오류가 샵div0 오류예요. 정답은 2번이고 이 오류는 나눗셈에서 0으로 나눌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div는 나누기를 의미하고 슬래시 0은 0으로 나눌 수 없어 라는 뜻이에요. 그럼 나머지 오류는 언제 발생할까요? 1번 name. 이 오류는 잘못된 함수 이름이나 범위를 입력했을 때 발생해요. 예를 들어서 sum x 이것처럼 엑셀에 없는 함수를 입력할 때 발생합니다. 3번의 value 오류는 잘못된 데이터 형식이 있을 때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문자 더하기 10이라고 수식을 입력하면 오류가 발생해요. 4번 ref 오류는 예를 들어서 A1 더하기 B1을 사용했다가 B1을 삭제해버리면 ref 오류가 발생하는데요. 이처럼 참조된 셀을 삭제했을 경우에 발생하는 오류입니다. 39번. 다음 중 데이터 유효성 대화 상자의 설정 탭에서 제한 대상 목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데이터 유효성은 엑셀에서 특정 셀에 입력할 수 있는 값을 제한하는 기능을 말해요. 예를 들어서 이 셀에는 숫자만 입력해야 돼 또는 1부터 100 사이의 숫자만 입력해야 돼 이런 규칙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서는 데이터 유효성 대화 상자의 설정 탭에서 제한 대상 목록에 없는 것을 찾고 있어요. 1번. 정수는 1, 2, 3 같은 소수점 없는 숫자만 입력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옵션이고 제한 대상에 포함됩니다. 소수점은 1.5,
2.75처럼 소수점을 포함한 숫자만 입력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옵션이고 소수점 역시 제한 대상에 포함됩니다. 목록은 미리 정해놓은 목록, 예를 들어 사과, 바나나, 포도 여기서만 선택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이고 제한 대상에 포함돼요. 근데 텍스트 형식, 이 옵션은 제한 대상 목록에 없습니다. 대신에 텍스트 길이라는 옵션을 사용해서 글자 수, 예를 들면 5글자 이하 이런 식으로 제한할 수 있어요. 따라서 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4번이 정답입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40번 다음 중 메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메모에는 어떠한 문자나 숫자, 특수문자도 지정하여 표현할 수 있다. 메모는 문자, 숫자, 특수문자 등 어떠한 내용이든 입력할 수 있기 때문에 제한이 없으니까 옳은 설명이에요. 2번 셀에 입력된 데이터를 지우면 메모도 자동으로 삭제된다. 셀 안에 있는 내용을 삭제해도 메모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만약에 메모까지 삭제하려면 직접 메모 삭제 기능을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설명은 틀렸으니까 정답입니다. 3번 통합 문서에 포함된 메모를 시트에 표시된 대로 인쇄하거나 시트 끝에 인쇄할 수 있다. 엑셀에서는 메모를 화면에 보이는 대로 인쇄하거나 시트 끝에 따로 정리해서 인쇄할 수 있기 때문에 옳은 설명입니다. 4번 모든 메모를 표시하려면 검토 탭의 메모 그룹에서 메모 모두 표시를 클릭한다. 이것도 맞아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함께 따라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2024년도 2회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에요. 그럼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